반갑습니다. 대륙의 실수, 충격적 부동산의 변화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륙의 실수라고 하면은 잘 아실 겁니다. 네, 가성비가 좋고 싼 중국산 제품들을 우리가 대륙의 실수라고 얘기하죠. 대륙에서 중국에서 실수로 만들었는데 이 중국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싸고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제품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싸고 너무나 잘 만든 제품을 가성비 높은 제품 이것들을 우리가 대륙의 실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륙의 실수가 낳은 제품들은 불티나게 팔리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대륙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 대륙의 실수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는 대륙의 실수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정말 저는 대륙의 실수인 것 같아요. 아니,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감기 바이러스 일종이죠. 이것이 지금 변이를 도대체 몇 번을 했습니까? 감기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번 변이를 보통 잘해야 500년, 1000년 그 사이에 한 번 변이를 할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그 신종플루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신종플루도 변이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죠. 코로나.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또 변이를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생기고 합니까? 스페인 독감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변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대륙의 실수로 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지금 코로나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감염자가 속출하고 난 이후부터 변이를요. 영국에서 알파 변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베타 변이, 지금 델타 변이부터 해서 감마 변이, 무슨 시그마 변이, 세타 변이, 무슨 1년 동안 지금 변이를 몇 번을 했습니까? 네, 이게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이 대륙의 실수가 됐으면은 이렇게 변이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또 백신을 만드니까 또 돌파가 됩니다. 돌파가 아닙니다요. 왜? 이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보시면은 내 살다가 여름에 지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활개치는 거나 살다 처음 봅니다. 여러분들 바이러스라는 것은 우리가 여름철 날씨가 덥고 기온이 올라가면은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주로 감기가 많이 걸리잖아요. 날씨가 덥고 우리가 지금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세균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세균은 날씨가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은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세균과 바이러스는 반대로 움직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시사철이야. 여름에도 지금 활개를 치고 있어요. 내 살다 이런 바이러스는 처음 봅니다, 진짜. 이게 지금 대륙에서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대륙의 실수예요.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들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거는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것을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한번 볼게요. 미국을 보니까 국가 부채 한도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풀었으면, 양적 완화를 얼마나 했으면 이렇게 지금 국가 부채 한도가 지금 임박했다고 그러겠습니까? 돈을 찍어내고 국채를 발행하고 다 빚이잖아요. 네, 돈을 한번 발행을 하니까 이거는 회수도 안 되고, 국채는 어떻습니까? 이자도 줘야 되고 나중에 갚아야 빚이 되는 겁니다. 무한대 양적 완화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부채 한도가 임박했다는 것이다. 이 국가부채 한도가 임박했다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서 따르는 두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 요인. 국가부채가 올라가고 한도가 임박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라토리움이죠. 국가부도입니다. 모라토리움. 이게 바로 이제 러시아에 한번 겪었죠. 이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면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LTCM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노벨 경제학상 2명이 만든 펀드가 단 한 번도 손실을 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펀드의 운용 기법이 로켓 추진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로켓 추진 원리를 정교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한 그런 11배 레버리지를 썼다고 하죠. 원금의 11배 레버리지. 그러니까 10%만 하락을 해도 이 펀드는 다 손실이 나는데 110만 번 정도의 거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손실이 없었던 그 펀드마저 붕괴시킨 것이 바로 모라토리움, 국가부도 사태입니다. 근데 이 국가부도 사태가 되게 되면은 저는 두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요인이 뭐죠? 네, 이거 초등학생 정도도 다 아는 얘기죠. 첫 번째, 화폐 가치 올라갑니다. 당연하죠.
국가가 부도가 나는데 그 국가의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휴지되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수준이면 다 아는 얘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실물자산 가치가 실물자산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동산이죠. 네,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폭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부동산이 이렇게 폭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국가부채 한도가 임박을 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화폐 가치 하락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실물자산 가치,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부동산의 상승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부동산의 폭등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가 파산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화폐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전부 부동산 사러 가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대륙의 실수 때문이죠.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대륙의 실수 때문입니다. 그 대륙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요. 여름철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여름에 어떻게 지금 이 감염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감기일 쪽인데 1629명. 그리고 무슨 1년 만에 지금 변이가 지금 한 10번 했습니까? 자, 살다 이거 처음 봅니다, 진짜.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충격적이에요. 이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저는 더 충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동산의 변화라고 했죠. 이게 쉽게 안 끝납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는 저는 일종의 프로세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화폐 가치 하락, 그리고 미국도 뿐만이 아니고 국가부채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모라토리엄까지 갈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의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동산의 직격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책 효과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상기심 도시 만든다고 해봐도 이 토지 보상이 안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중국인이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인이 한국 땅을 점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한국 땅을 점령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 보면 이제 국부가 있을 겁니다. 국부. 국가에 여러 가지 국부가 있죠. 네. 국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을 건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토지입니다. 토지. 국토예요, 국토. 근데 국가의 국토를 다른 나라 중국 사람들이 다 쓸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 1번 과정, 2번 과정, 3번 과정이 뭡니까? 초등학생 정도면 다는 퀴즈. 3번 과정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주권이 사라집니다, 주권이. 땅이 없는데 지금 주권이 없어지는 거죠. 땅이 없는데. 그 나라에 땅이 하나도 없는데. 내 땅이 없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점령했는데.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을 확보하기 때문이죠. 그 땅을 확보해야지 그 땅에 거기서 이제 주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국가로서의 권리, 국민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국토로서 보유하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이 심각하다. 땅을 점령하고 있다. 내 살다 이거 처음 봅니다. 이런 거. 네,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청원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중국인들이 소유 서울 땅이 공시가만 해서 1조 1447억입니다. 여러분들 1조라는 말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조. 요즘에 몇십억 버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몇십억, 몇백억 버신 분들하고, 그냥 단순히 1조라는 건하고 돈의 가치가 달라요. 자, 여러분들이 100억을 몇 번을 벌어야 됩니까? 1조로 만들려면은. 네. 엄청나게 많이 벌어야 됩니다. 100억이란 돈을. 네. 그래서, 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평생을 100억을 번기도 힘든데, 1조 4,400억, 47억. 수도권 전체를 보니까 2조 2,231억 원을 중국 사람들이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권이 뺏기는 겁니다. 이제 땅을 뺏기니까.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쟁인데, 땅이 없으면 주권이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 다 나중에 쫓겨나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 땅 다 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땜목 타고 태평양 떠다녀야 됩니다. 거기서 낚시질 하면서 끼니 때워야 돼요. 네, 참 웃을 얘기는 아닌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중국인들 우리나라 땅 사들인다고 했죠. 9년새 또 5.4배가 늘었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왕성하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9년새 아파트가 주택, 그 다음에 토지, 부동산이라고 칩시다. 모든 것들 다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
바닥을 찍고, 근데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2021년이니까 딱 9년 전이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사들였죠. 네. 그런데 이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때 전 정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민들한테, 월세 내지 말고 그 돈으로 원금과 이자 갚아라. 집을 사라고 했죠. 아파트 사라고 그랬죠.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살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유튜버들이 어떻습니까? 폭락론자 유튜버들. 어떻게 얘기하죠? 집값 폭락한다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집값 폭락했다 칩시다, 그래. 시원하게 우리가, 집값 우리 폭락해서 아파트가 폭락했어. 조정기 들어왔어. 조정기도 아니고 폭락기 들어왔어요.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더 싼 가격에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지금 폭락이에요? 유튜버들이. 유튜버입니다. 지금 폭락론자를 말하는 유튜버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유튜버냐인 겁니다. 중국인들을 싸게 사줄 기회를 주라고 지금 광고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내 살다 처음 봅니다, 이런 거. 네. 왜 잘 살고 있는 집을 팔아라 그래요? 의식주인데. 의식주, 반드시 인간이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의식주인데. 왜 사람들한테 팔아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맨날 얘기하잖아요. 집 팔아라고. 그리고 집값 고점이라고, 집값 폭락한다고. 과연 누구를 위해서 지금 집값 폭락한다고 얘기합니까? 중국인들 싸게 사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싸게 안 넣어놓으니까 중국인들이 사지질 못한다. 그래서 지금 싸게 사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중국인 싸게 사줄 기회를 줘라고?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군비전쟁보다도 경제전쟁입니다. 경제전쟁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 땅을 사면 되는 겁니다. 그 논리를 중국인들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우리는 옛날 고려시대, 조선시대 보셨잖아요. 조공 바치고, 여자들 바치고, 네, 맞박에 지금 머리치고, 임금이. 자, 그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운대에도 보니까 9억 5천 띠 신고가에 부동산이 화들짝했는데 지금 중국인들이 또 산다는 거예요. 황금매물 17억 원에 8사제곱이 거래되는데 광안대교뷰가 압권인 아파트를 다 지금 중국인들이 지금 매입을 하려고 입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싸게 살려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하고 유튜버들은 폭락한다. 집 팔아라. 자, 여러분들이 애국자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네, 매국노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편에 서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을 잘 생각해야 되고, 저는 정말 조종기가 만약 온다 그러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주권이 뺏길까봐 난 그게 겁납니다. 중국인들, 얼마나 자본력이 강합니까? 싹쓸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남 아파트는 부산에 보시면 광안대교 조망권과 서울의 강남 아파트, 그리고 수도권의 입지 좋은 곳들은 중국인들이 싹쓸이 다 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나라 사람 없어. 다 차이나타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차이나타운. 대한민국 사람들은 외곽지 다 쫓겨나는 거죠, 이제. 정말 무섭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중국인들이 매입을 하는 거 보니까 30대 입국을 했습니다. 중국인이 30대 입국을 했는데, B씨가 입국을 했는데,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딱 레파토리 딱 나오죠.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인천을 사는 이유는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와 인천은 여기서 S급지, 강남권, 광안대교 조망권, 이런 S급지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8채, 한 명이 8채 산 겁니다. 한 명이. 중국인들 한 명이 8채씩 사는 거예요. 무섭죠? 그럼 이게 만약에 조정기 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조정기. 그러면 집값을 반토막에 지금 만약에 정부에서 집 팔아라 그랬고, 정말 조정기 왔어. 그럼 이 사람은 한 명이 이제 16채 사는 거예요. 16채. 우리 지금 땡목 타고 가거나 외곽지 다 쫓겨나는 겁니다. 다 차이나타운 되는 거예요. 모든 핵심점들이 다 중국집 되는 겁니다. 끔찍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애국자이십니까? 아니면 매국노가 될 겁니까? 자, 오늘 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